네, 격주로 금요일에는 정말 순도 높은 아주 좋은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1타 강사십니다.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부동산을 두고도 뭐 한판이 뭐 아주 찬바람 부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한데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동향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 2달 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달 연속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금리가 쉽게 인하되지 않고 네.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네네. 시장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줘서 또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주택 구매 심리를 많이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좀 하락기의 분위기의 모습이 지금 한두 달째 이어지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 시각에서 냉각기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냉각기뿐만 아니라 지금 바닥이 아니라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 드리면 교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얼마나 과도하게 올랐는지도 좀 생각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하향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하향세라 그리고 바닥이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바닥이 아니라요. 네네. 이제 산 꼭대기 갔다가 네. 산 중턱도 아직 안 내려왔다고 봅니다. 산 중턱도 안 내려왔다. 네. 네. 물론 이제 내려올 때 힘이 드니까 거기가 다 왔다고 바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도 제가 보기엔 내려갈 곳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수준이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최근에 교보증권의 그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여러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 예측을 했는데 그분께서도 고점 대비 최대 50% 네. 그리고 현재도 지금 회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90% 수준까지 일부 지역은 그거에 대비해서 뭐 20, 30%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네. 이론적으로는 그 수치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떤 매수 심리가 좀 살아있거나 네. 투자 심리가 받쳐준다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선에서 뭐 바닥 저점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아직 여지가 좀 남아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좀 정상 짚고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뭐 다시 올라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실수요자들은 어쨌든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적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와 가격이 있다면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집이 없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 무한정 많은 게 아니잖아요. 실수요자들의 구매도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집주인들을 상대로 나오는 기사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더 안 오릅니다. 포기하세요. 이런 제목들이 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뭐 직접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택 사업자분들. 네네네. 네, 시장 분위기가 좋거나 또 설문조사나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라고 하는데 네. 그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서울이 한두 달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네. 한 마이너스 8%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번 달만 해도 좀 좋았었는데요. 한 100을 넘어서야지 좋은 거거든요. 네. 이게 80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 수도권 대부분이 그 수준으로 70대로 내려온 데도 있고요. 네네. 또 급격한 곳들 뭐 제주, 전남, 충북, 충남 이쪽 지역들은 70%에서 80% 유지하다가 네. 지금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네, 광역시 중에 또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4 정도 수치가 내려와가지고요. 네.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사업자분들께서 분양이 잘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전망하고 계세요.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또 제가 보는 입장을 말씀 올리면 네. 청취자분들은 뭐 내려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고 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르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말씀 주셨던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 누가 사줘야지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줄 여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많이 보도해서 듣잖아요. 네, 특히 금리도 그렇고요. 네, 물가도 오르고 하여간 돈이 이제 많이 어젠가 뭐 10,000원 정도 실질 소득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10,000원 늘었다고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택 가격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그래야 이제 말씀 주신 그 수요자들이 네. 다시 그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가 돼야 이제 다시 한번 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이 어디냐라는 말은 뭐 전통적으로 시장 경제 얘기할 때 수요 공급 논리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때 또 살려는 사람이 모이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기 전망 지수에서도 또 주택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네. 보니까 부동산 한파의 건설업체라든지 뭐 종합건설사까지도 부도가 난다고 합니다. 향후에 집 지어야 되는데 회사 없어서 못 짓고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겠죠. 이 건설사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수주 능력은 뭐 50만, 60만 가구 수준이거든요, 연. 네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적정 수준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 감소하고 겹치면서요. 네네. 제가 볼 때는 35만 대로 줄었습니다. 40만 정도. 그렇기 네. 때문에 건설회사도 어느 정도, 일본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거든요. 네네.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뭐 1990년대 좋을 때보다 한 45% 줄었습니다. 예. 그거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건설회사 분들이 어려운 분들 중에 정리될 분들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네네. 다만 이제 그 PF 부실이 이제 요즘 좀 몰려 있다라는 게 좀 경제에는 좀 부담돼서 그 부분은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유예하고 상환을 연기해주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폭탄 늘리기처럼 밀어둔 거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터지면은 은행권까지 영향 받습니까? 어느 정도 여파를 보시는지요, 교수님은? 네, 은행권은 괜찮습니다. 은행권은 네. PF 부실 현장에 자본 투입이 많이 안 됐고요. 네. 주로 이제 아시는 이익금융기관이라고 하죠. 네네. 증권사, 캐피탈, 뭐 신협, 수협, 농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제2금융기관들이 좀 과도하게 투자한 뭐 일부 그 금융사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서 좀 터질 거는 같습니다. 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자 후치까지 그러니까 이자를 유예시켜주는 걸 그러면서 유지하고 있어서 과연 그렇다고 주택시장이 나아져야 그게 이제 PF 문제가 해결될 그렇죠. 텐데 그럴 기미는 당분간 없어 보여가지고요. 그럼 한 2년 지나면은 이자가 쌓이면 마이너스 수준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한만 사업을 해도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정리가 될 건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다만 예전보다 우리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충격이 예전보다 크진 않지만 분명히 충격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파를 반영하는 게 청약 시장입니다. 그래도 서울에 청약 받는 건 유리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도 아니다. 뭐 청약 불패라고 불리던 서울도 이제 찬바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미도 교수님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찬바람이라는 건 아시겠죠. 요새 건축비 인상이다 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는데도 맞습니다. 올 봄만 해도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또 뭐 주택 청약이나 전매 제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환경을 좀 좋게 해줬죠. 그랬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서울 청약시장에 좀 몰렸습니다. 네. 거주지 제한을 없앴거든요. 청약에 물증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한 여름까지 충분히 왔었고요. 이후부터 이제 너무 가격이 높다 보니까 계약률이 미분양이 이제 터지셨죠. 한 2달 전부터. 네. 서울의 몇 군데 현장이 다 청약률은 뭐 넘었는데 네. 계약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가수요, 투자 수요가 많다라는 어떤 게 보이기 시작했고 네.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 너무 높다라고 판단해서 네. 또 분양가 상한제 또 단지들이 좀 분양들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청약 시장의 어떤 그 로또 예전에 그런 시절의 어떤 시장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수요자들이 다 이제 판독이 돼서 사업자들이 조사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전망지수처럼 수요자들이 이 가격에는 매입하기 힘들다라는 가이드 임계점에 지금 도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좀 외면하는 쪽으로 좀 가는 딱 그 가이드 임계점에 꼭 지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입지, 즉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냐 보다도 가격 얼마나 비싸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려는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김포 편입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이슈를 맞이해가지고 김포의 고촌 센트럴자이라는 게 분양을 했어요. 네네.
했는데 이제 그 호재를 맞이해가지고 분양가를 좀 높였습니다. 시세도 한 1억 정도. 네. 아니나 다를까 뭐 분양이 거의 뭐 1000평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 좀 예상 밖으로 저조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뭐냐면 말씀 주신 앵커님 말씀하고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과거가 아닙니다. 정말 아파트가 생긴 이래로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인데 네. 사면 오른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경쟁적으로 샀는데 지금은 즉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 내가 나중에 충분한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없을 뿐더러 도리어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바쁘셔서 모실 텐데 2009년 예를 말씀드리면 똑같이 2009년에도 활성화 정책을 썼고 분양 정책을 도움을 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서요. 분양이 잘 됐습니다. 잘 되고 그러면 2011년 12년도 정도에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서울 수도권마저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현장 입주할 시점이에요. 그런 현장이 40에서 50%였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상승 가치를 기대하는 어떤 시장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소비자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뭐 많은 경험 속에서 아마 좀 집단 경험도 있고 많이 또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그래도 정말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될 만한 단지를 찾을 텐데 좀 기사가 재밌더라고요. 상위 10%의 주택과 하위 10%의 주택을 비교해 봤더니 가격이 40배 차이가 난다. 물론 이건 평균값이니까 실제로는 더 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무주택 가구도 954만이다. 뭐 그러니까 서울의 절반 이상의 서울 사시는 분이 집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도 좀 지금 상황하고 보면은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좀 장기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포커스가 지금 이제 우리 40배라는 표현이 이제 자극적인 키워드다 보니까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고 계신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그게 33.8배였습니다. 말씀 주신 하위 상위 10% 비율이 차이, 가격의 비율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2020년, 21년 막 폭등기에 그때 그 차이는요. 2020년, 19년도가 40배를 처음 넘어섰고요. 20년도가 되니까 그게 47배가 되고요. 21년에는 49.5배. 거의 50배네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 40배는요. 도리어 50 수준에서 40으로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통계니까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더 많이 오른 데서 도리어 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것 때문에 더 벌어졌다라고 지금 요 기사 어떤 제목만 보시면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기존의 주택 가격이나 또 기간별로 좀 시야를 넓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포 얘기도 하신 김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뜨거운데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미 좀 프리미엄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특별히 뜨겁거나 기대가 있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앞서 설명한 부동산 상황까지도 좀 보는 것 같은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실속 없는 뭐 법안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법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현재 대한민국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 도시 및 주거정비를 위한 재건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입지 규제 최소화해서 현재 재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다 같이 재건축 과정을 또 따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린다가 블록별로 하다 보면 이게 보통 한 블록이 한 10년 걸린다고 하면 큰 뭐 분양 분당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도 최소 3-40년 걸립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가려면 그러더니 개별 현장이 현재 주택법 도정법에 의해서 해도 5년, 10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뭐 실속 없는 법안 통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수정하고 또 이렇게 구체화시킬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만 해도 뭐 시행령, 시행규칙, 지구단위 이런 것만 해도 한 5년, 10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거 통과됐다고 무리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네. 반영은 다 됐고 무리해서 들어가시면은 당분간 좀 돈이 묶이는 수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예. 보시면 실수 관점에서 20년 바라보신다 그러면 네. 가시는 건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실속 네네, 일기 바로 읽지 신도시설법. 못합니다. 네. 네, 실속 없다. 이 말이 오늘 헤드라인처럼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얘기가 또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네.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하고 네네. 또 부자 감세라는 입장들의 어떤 찬반 여론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게 우리 공정가액비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과세 표준을 만약에 10%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다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갖다 비율을 만약에 50%를 곱하면은 반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10%가 올라왔을 때. 그렇죠. 그 공정가액 비율에 대한 로드맵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히 정부에서 차후에는 아마 공청회도 얼마 전에 열었거든요. 네. 그거 마치고 난 내용과 합해가지고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일단은 보류하는 상태에서 공정가액 비율이 작년에 60%를 적용해가지고 네네. 세부담이 좀 적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만약 90%를 올린다 그러면 이건 낮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조금 올릴 수 있거든요. 세수가 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 나야 제가 명확하게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네. 지금 발표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도 일단 조금 더- 60%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확정해서 발표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60%를 한다라고 하면 네. 세수는 한 2조 정도 저는 주는 거로 추산돼요. 6조 예. 정도에서.